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젠그룹 김민우 본부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오늘도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5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이야기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특히 여행, 항공이 물론 오전 대비 시세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팔자리인가요? 살자리인가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네. 저는 당연히 이제 살짜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일단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만 명이 넘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뀐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정점이 다가오는 확률도 더 빨라지겠다. 그러니까 시기도 빨라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여행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항공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해외 입국자들의 이 입국 의무 격리를 좀 면제한다. 맞아요. 그쵸? 당장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는 격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점이 가장 키포인트로 지금 투자자의 심리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조치가 나온 이후로 지금 일부 여행사에서는 그 항공권 예약이 해외 항공권 예약이 9.7배나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호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한 130달러를 찍다가 100달러대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리오프닝 그다음에 유가 하락의 수혜 동시에 받고 있는 이 항공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여행 이 섹터 안에서 항공, 여행주 좀 따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는 여행 항공주 이렇게 두 개 섹터로 같이 보지는 않고 네. 둘 중에 본다고 하면 항공주가 조금 더 낫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오늘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좀 엄밀히 좀 따지고 본다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1240원대. 예, 그래서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예전 같으면 제일 먼저 얘기 나올 게 항공주들 같은 경우 이제 기체 운용 리스 비용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악재 요인을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항공주들에게는 호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항공주들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조금 항공 섹터 안에서 나눠서 보도록 하죠. 대형 항공사가 사실은 이 코로나에도 잘 버텨왔거든요. 화물 쪽에서의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LCC 쪽은 계속 부진을 했고, 그래서 우려가 많은데 오히려 룸이 많기 때문에 LCC를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본다면 대형주를 봐야 된다. 뭐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본부장님, 어느 쪽에 포커스를 저희가 좀 맞추면 좋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요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항공권 예약이 어느 쪽으로 좀 편중이 되는가, 이걸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그 다음에 뭐 동남아 같은 이런 근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약률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를 못했는데 네. 미국이라던가 유럽 쪽의 예약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럼 대형사의 수익 개선이 먼저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동안 여행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제대로 오랜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보복 심리 같은 게 좀 반영이 돼서 근거리 가는 것보다는 아예 제대로 가자, 좀 비싼 데 가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특히 이제 리오프닝 초기에는 이런 수요들이 더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노선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대형 항공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이 M&A 관련 이슈도 있고 조금 지금 자리 판단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대형 섹터를 본다고 하면 어느 항공사에 대한 투자의 매력이 더 높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저는 대한항공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CC보다는 대형주 그리고 대한항공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체크를 또 해야죠. 항공주가 오늘 간 이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유가 급락이기도 한데요. 유가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으면 다른 원자재주 역시 조금 안정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 이제 워낙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게 되면 또 이제 링플레이션 우려도 자극을 하게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좀 상승세를 좀 꺾고 그다음에 좀 급등하던 게 좀 진정이 된 게 굉장히 좀 다행으로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뭐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유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자재들도 지금 급등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습이기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가가 어느 정도 선에 하향 안정화되면 이에 따른 지수의 변동폭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진단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이제 유가가 하락한 원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가장 큰 게 중국에서 이제 경제 봉쇄를 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이 경제 봉쇄가 풀리기 마련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유가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달러 선 부근에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게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문제지 한 1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시기를 좀 잡아야 될까요? 100달러까지 재차 또 상승을 하면 뭐 정유 섹터가 다시 한번 호재로 움직이게 될지 뭐 간단한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본다면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100달러 정도 중에서 안정을 찾는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유가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래도 이 민감도가 많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정유주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UBS나 이런 데서 얘기 나온 거 보면은 200달러까지도 보는 의견들도 있기는 그렇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또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또 아까 제가 방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이 수출이 언제 또 재개가 될지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러게요. 금융, 경제 제재는 좀 이어질 거란 말이 있으니까 그 리스크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하면은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어쨌든 순수 정유 사업을 하고 있는 이 S-오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그러나 접근하기보다는 그 추세와 함께 걸음마를 맞춰서 전략을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이야기가 많은데 반도체 일단 전반적인 좀 분위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가 많습니다.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황인데 국내 반도체주 사이클 다시 돌아오면은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유럽이랑 그다음에 인텔에서 110조 규모였나요? 예. 예,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반도체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TSMC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유럽이라든가 인텔에서 이야기하는 이 투자의 목적 자체를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받는 거를 좀 줄이겠다라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좀 그 분산을 좀 시키겠다라는 것일 테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막 투자를 진행을 해서 공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3나노, 4나노, 5나노 공정 같은 이런 최첨단 공정을 단번에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긴 좀 어렵고 네. 또 만약에 이제 그 유럽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또 인텔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관건은 이 기술 격차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가느냐 이제 이게 앞으로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총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반도체 이외에 삼성전자를 7만을 넘어서게 할 단기적인 이슈는 없는지 좀 이에 대한 체크 포인트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주총이 이제 개최가 돼서 관련 내용들을 좀 보다 왔는데 일단은 뭐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메타버스랑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이었고 또 이것 갖고는 지금 뭐 주가에 크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총에서 펼쳐지기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4나노 공정에 대한 수율 문제 얘기가 좀 계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4나노 수율에 관련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율 문제로 인해서 퀄컴이 이제 삼성 대신에 TSMC에 이제 네. 외탁을 맡겼기 때문에 이런 거래처를 뺏기지 않고 신규 거래처를 빨리 데리고 와서 그만큼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반도체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당분간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 강한 시세 분출은 어려울까요? 일단
아예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삼성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소재주 쪽에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비 소재 오늘 장 보면 장비주 선전하거든요. 여기에서 기회 찾아보면 괜찮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작은 섹터에서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 탈모 관련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정말 하루짜리 반짝 테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생명력이 길게 그리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정책주로서 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저도 좀 의아하기는 했는데 네. 원래 탈모 관련주 하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어제 이제 탈모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인 뭐 TS 트릴리온이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또 오늘도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좀 찾아봤더니 일단은 그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죠. 네. 네, 위원장이 이제 후보 시절에 탈모약 반값 공약을 좀 냈었었고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언뜻 들으면 좀 그럴듯하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안 위원장이 후보 시절에 낸 공약이 새 정부에 이게 공약으로 정책으로 채택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모를 그 건강보험 확대에 이쪽 부분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이 탈모약, 그러니까 제네릭 복제약의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거를 좀 반값 탈모약을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지금 새로운 정책 그러니까 정부에 관련된 정책주로 좀 보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재명 후보 관련주로서의 워낙 이미지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얼만큼 정책주로서 받아들일지도 좀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뭐 추세를 끝까지 타가지고서는 뭐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대응하시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단기 개념,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사이즈가 작기도 하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수익권이라면 수익을 실현하자. 그리고 신규 접근을 하지 말자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한 호재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실패가 추정되지만 발사를 했죠. 그리고 외교 정책의 변화가 새 정부 들어서 좀 예고되는 만큼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방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 체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방산주 사실은 연초부터 강했거든요. 지금도 추가적으로 신규 접근도 가능한 자리일까요?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포트에 하나 정도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평화 협상이 지금 여러모로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각국에서 본인들 나라는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의식들이 좀 퍼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증거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으로 군비 증강을 이야기하고 또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 국방력 강화의 움직임이 좀 벌쳐질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비단 요번에 뿐만이 아니라 지난 2014년도에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폴란드라든가 노르웨이에 우리나라 이제 K9 자주포가 수출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천궁을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방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테마주라기보다는 실적주로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 정부보다는 북한에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이제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다시 또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방산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추세로 보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많이 오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에 나선다고 하면은 투자의 시계를 좀 길게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긴 시각으로는 접근해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방산주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원픽 골라볼 시간입니다. 원픽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오늘의 원픽은 반도체 관련주에서 갖고 왔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 쪽에는 조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탑픽으로 갖고 왔습니다. 주선 엔지니어링. 그래도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주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현재 가격에서도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젠그룹 김민우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